미국이 중국에 25%라는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앞으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우리 수출 산업에 타격은 없는지 LG경제연구원 김형주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두 나라가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감행한 이유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그 표면적인 이유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연간 약 3,760억 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정하겠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고요. 네. 또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중국 정부나 중국 기업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공정한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뭐 그런 그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고쳐보겠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이유 외에도 아마 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좀 이제 전략적인 이유입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그 소련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국 체제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절대 강국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너무 커지면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커지기 전에 좀 제약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이제 가까운 시즌 이번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그 중간 선거에서 그 미국 공화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대중 압박 또는 무역 전쟁을 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현재로서는 두 나라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미국이 아주 강한 공격을 가하고 있으면 또 중국은 맞불 정책을 내놓고 또 개혁 개방의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 두 나라의 태도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예, 일단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서 보면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경제 규모라든지 아니면 기술의 우위, 또 외교적인 힘 이런 부분도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강하게 압박을 하는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 이번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강한 미국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중국을 계속 강하게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기서 어떤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물론 강하게 좀 받아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럴 경우 이제 미국으로부터 받을 보복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간에서 좀 무게를 잘 잡는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대화를 계속하겠다. 즉 대화를 통한 타협을 우선순위를 두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좀 이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네. 대신 이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는 이런 걸 이유로 이런 압박을 가지 못하도록 내부의 어떤 제도 개혁이라든지 또는 개방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은 사실 미국 내에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심지어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식 성명을 내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예,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보장해왔던 가장 잘 보장했던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시장적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 내에서도 뭐 언론이라든지 학계 모두 반대를 하고 있고 상공회의소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조차도 현재 이 통상 정책이 미국 경제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신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 미국이 어떤 자유무역 그리고 시장 경제를 해오고 그로 인해서 미국 경제 전체가 이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이익을 받은 계층과 손해를 입은 계층이 좀 나뉜다. 그래서 지금까지 손해를 많이 봤던 계층에게 이제 이익을 돌려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국 의회 보고서나 이런 데 지적하는 것은 그런 기대나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이번에 이 보호무역 조치조차도 그 피해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상이 거의 치킨 게임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지난 네. 6일에 발표된 게 이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근데 추가적으로 160억 달러까지 가겠다. 만약에 보복을 하면은 최대 5천억 달러 규모까지 부과하겠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그 5천억 달러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금액인가라고 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총액입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즉 이제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한 10에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선 캠페인 때 내놨던 공약과도 일정 부분 통하기 때문에 네.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어떤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든지 혹은 내수 경기가 침체된 등과 같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아마 미국 내에서 굉장히 거센 반발에 부딪히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소비자 충격뿐만 아니라 이게 확전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디까지일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거시경제적으로 즉 한국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더 큰데요. 모든 업종에 똑같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 기업들과의 경쟁 관계가 좀 심한,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막히면 오히려 그 혜택을 입는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네. 예, 반대로 또 미국의 대중 수출이 막히면서 혜택을 입는 기업도 있지만 그건 이제 좀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네. 대부분의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나 중국 경기가 침체될 경우 또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타격을 입으면 당연히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금융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지금 금융시장은 사실 7월 6일 이전, 즉 이 대중 무역 제재가 발효되기 전까지 굉장히 네.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막상 그 무역 제재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면적으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